안녕, 오늘은 남해로 여행을 갔어. 우리나라 최초의 현수교인 남해대교를 건너면서 시작했는데 이 다리가 1973년에 개통돼서 그 당시엔 남해 주민들에게 진짜 혁명 같은 길이었대. 예전엔 배로만 오가야 했는데 다리가 생기면서 육지와 바로 이어지니 교통이 얼마나 편해졌을까 싶더라. 지금은 색이 발에 조금 낡아 보이지만 여전히 그 위를 달릴 때마다 섬으로 들어간다는 설렘이 생겨 푸른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느낌이 참 인상적이었어. 보리암에 들어가는 길은 숲길 계단이 이어져 있어. 울창한 나무 사이로 햇빛이 비치는데 이 길이 신라 원효대사가 창건할 때부터 수행자들이 오르내리던 길이라 생각하니 묘한 경건함이 들더라. 오르막길이 좀 힘들긴 하지만 그만큼 도착했을 때의 감동이 크지. 보리암 대웅전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역사가 이어진 사찰이야.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이곳에서 승리를 기원했다고도 전해지더라. 그래서인지 단순히 불교 사찰을 넘어서 나라를 지키던 정신이 깃든 장소 같아. 대웅전 앞마당에 서면 목조 건축 특유의 따뜻한 기운이 전해지고 참배하는 사람들 모습에서 진심이 묻어나. 전망대에 오르면 한려수도의 풍경이 탁 트이게 펼쳐져. 수많은 섬들이 바다 위에 덤덤히 흩어져 있는 모습이 마치 그림 같아. 그래서 이곳이 한국의 3대 관음 기도 도량이라 불리기도 한데, 풍경 속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단순히 관광이 아니라 남해라는 공간이 주는 신비로운 기운을 느낄 수 있어. 보리암이 있는 금산은 원래 이름이 보광산이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국토 순례중 금산이라 이름을 바꿨다고 해. 여기엔 전설적인 기암괴석들이 가득하지. 바위마다 이름이 붙어 있는데 마치 신선들이 내려와 놀다 간 자리 같아 보여. 수많은 세월을 버텨온 바위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니 자연이 만든 역사라는 게 이런 게 아닐까 싶어. 순국공원은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으로 싸우다 순국한 것을 기리는 곳이야. 동상은 장군이 바다를 내려다보는 듯 서 있는데 그 앞에 서면 절로 숙연해져. 전쟁이 끝난 지 수백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정신이 바다와 함께 흐르는 것 같아. 남해 주민들은 해마다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행사도 열어서 후손들에게 그 뜻을 전하고 있더라. 전시관 안으로 들어가면 난중일기의 일부가 패널로 전시돼 있어. 이순신 장군이 직접 남긴 기록인데 짧은 글귀 하나에도 전쟁의 긴박함과 장군의 고민이 느껴져. 특히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는 구절은 지금도 많이 인용되는데 현장에서 보면 그 무게가 달라. 노량해전은 조선 수군이 왜군을 최종적으로 격퇴한 전투인데 여기서 장군이 전사했지. 전시 패널과 모형을 보면서 단순히 교과서에서 보던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이 바다 위에서 벌어진 치열한 싸움이었구나 실감했어. 밖으로 나오면 바다가 보이는데 역사와 현재가 겹쳐 보이더라. 바다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곳이 상주 은모래 비치야. 물이 맑고 모래가 곱기로 유명해서 여름마다 피서객이 몰려. 은모래라는 이름 그대로 햇빛에 반짝이는 모래가 은비처럼 빛나. 근처엔 해양 스포츠도 많아서 서핑, 카약 타는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있었어. 해질 무렵엔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데 낮의 활기찬 분위기와는 또 다른 낭만이 있어. 붉은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풍경은 사진으로 다 담기지도 않더라. 그 앞에서 가족, 연인들이 함께 앉아 노을을 감상하는 모습이 참 따뜻했어. 시장에 가면 남해 특산물인 멸치와 갈치가 가득 진열돼 있어. 남해는 예부터 멸치잡이가 성했던 곳이라 멸치로 만든 음식이 많아 멸치쌈밥, 멸치회무침 같은 요리가 대표적이지. 시장 안은 늘 사람들로 북적이고 바다 냄새와 활기찬 상인들의 목소리가 가득했어. 남해에선 매년 봄이면 멸치쌈밥 축제가 열려. 갓 잡은 멸치를 채소와 함께 쌈싸 먹는데 그 고소한 맛이 참 별미야. 축제장에선 공연도 하고 체험 부스도 있어서 관광객들한테 인기가 많더라. 우리도 그 분위기에 푹 빠져 즐겼어. 바닷가 작은 민박집에 도착했는데 시골집을 개조한 느낌이라 정겨웠어. 창문을 열면 바닷바람이 바로 들어오고 소박한 마당에 작은 꽃들이 피어있어 한적한 느낌이 좋았지. 저녁은 시장에서 사온 해산물로 차린 밥상이야. 갈치구이, 멸치회 무침, 바지락탕까지 바다 냄새가 그대로 전해지는 식탁이었어.
이런 게 여행의 묘미 아니겠어? 숙소 주인 아주머니도 반갑게 맞아주셔서 더 따뜻했어. 밤이 되니 숙소 앞 해변이 고요했어. 달빛이 바다 위에 은빛길을 만들어주는데 파도 소리만 들리더라. 공주도 즐겁게 뛰어다니고 우리는 천천히 걷다가 하늘의 별을 올려다봤어. 다음날 아침엔 해가 막 떠오른 해변을 걸었어. 청량한 바람이 불고 바다는 한결 잔잔했지. 밤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 남해 독일 마을은 1960에서 70년대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귀국해 만든 마을이야. 당시 독일에서 번 돈을 한국 경제 발전에 크게 보탰다더라. 지금은 알록달록한 독일식 건물들이 언덕에 들어서서 관광명소가 됐어. 해외에 온 듯한 이국적인 풍경이 매력적이었지. 역사관 안에 들어가면 당시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사진이 전시돼 있어. 힘든 노동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사진 속에서 전해지더라. 단순히 관광지가 아니라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담긴 장소라는 걸 느꼈어. 가을이 되면 이곳에서도 옥토버 페스트가 열려. 맥주와 소시지, 음악과 춤으로 가득한 축제야. 우리도 현장에서 시원한 맥주를 들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보니 진짜 독일에 온 듯했어. 남해의 원예예술촌은 다양한 주제 정원으로 꾸며져 있어. 계절마다 꽃이 바뀌는데 그날은 형형색색의 여름꽃이 만발해 있었지. 정원 사이사이에 설치미술과 포토존이 많아 사진 찍기에도 좋았어. 갤러리 안에는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이 전시돼 있었어. 현대미술부터 조각, 설치미술까지 다양해서 문화적인 재미도 느낄 수 있었지. 작은 마을이지만 이런 예술 공간이 있다는 게 참 특별했어. 편백숲은 남해의 힐링 명소 중 하나야. 나무들이 뿜어내는 피톤치드 향이 진하게 느껴져서 걸을 때마다 숨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어. 여름의 더위를 피하기도 좋고 산책하는 사람들 얼굴에도 여유가 묻어나더라. 숲길에는 약초와 전통 치유에 관한 전설을 담은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어. 예로부터 남해 사람들이 이 숲에서 약초를 캐서 병을 고치기도 했다더라. 단순한 산책길이 아니라 이야기가 살아있는 길이었어. 점심은 현지 식당에서 멸치 회무침과 남해 해산물로 차렸어. 서울에선 쉽게 못 먹는 맛이라 더 특별했지. 소박한 식당이지만 손맛이 살아있었어. 다랭이 마을은 계단식 논이 층층이 이어진 곳으로 유명해. 조선시대에 척박한 땅을 개간해 농사를 지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지. 바다와 맞닿은 논밭 풍경은 한국 농경문화의 지혜를 보여줘. 마을 입구 안내판에는 개간의 역사와 조선시대 농법에 대한 설명이 있어. 실제로 밭두렁마다 물길을 낸 흔적이 보이는데 선조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 같았어. 여름철엔 다랭이 마을 축제가 열려 주민들이 직접 전통 농사 체험을 열어주는데 관광객이랑 함께 논에 들어가 모내기도 해보고 지역 농산물도 맛볼 수 있지. 마을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잔치였어. 발의 길은 옛날 해녀들이 걸어서 갔던 길이야. 바닷가 절벽을 따라 이어져 있는데 옛사람들의 삶의 흔적이 남아있어. 파도 소리 들으며 걷다 보면 남의 바다와 한 몸이 되는 기분이야. 해안길을 따라 손을 잡고 걷는데 옆으론 파란 바다가 끝없이 펼쳐지고 뒤로는 숲이 이어져 있었어. 자연 그대로의 길이라서 더 매력적이었어. 마지막 전망대에 올랐을 땐 한여수도의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졌어. 여행을 마무리하는 순간 남해가 가진 역사와 문화, 자연이 모두 스쳐 지나가더라. 이곳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우리 역사와 사람들의 삶, 그리고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공간이야. 직접 와서 걸어보고 맛보고 느껴야 그 깊이를 알 수 있을 거야. 꼭 한번 와보길 추천할게.